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힘. 소수민족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옛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낯설지만 반갑고 다르지만 정겨움이 있는 곳. 오늘은 중국 후난의 고성으로 떠나봅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2년째입니다. 중국에 처음 발을 디딘 13년 전부터 제 취재 활동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거대한 대륙은 제게 늘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찾아갈 후난의 고성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후난성은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방문한 6월은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우기였는데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를 짓던 서민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 곳은 남팡창청, 즉 남방의 또 다른 만리장성입니다. 17세기 명나라 왕조는 묘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 거대한 성을 쌓았는데요. 세월의 흐름 속 파괴되고 무너진 탓에 현재의 남팡창청은 10년 전 새로 복원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바둑판인데요. 보통 바둑판의 10,000배에 달하는 이 바둑판은 한 변의 길이가 30m가 넘고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의 무게만도 약 160톤에 이른다니 엄청나죠. 여기가 세계 최대의 바둑판입니다. 2003년부터 이 봉황고성배 남방창청 한중 세계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어떤 대국이 있었는데요. 2년마다 열린 그 대국을 통해서 이 남방창청하고 이 봉황고성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중 프로 바둑인들의 꿈의 대국으로 유명해진 남팡창청.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이색적인 바둑 대결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소림 무술 제자 361명이 인간 바둑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바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한켠엔 역대 대국자들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으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2003년 창하오 구단을 꺾은 조훈현 국수와 2005년 9월에 열렸던 대회에서 창하오와 비긴 이창호 구단, 2007년엔 로시허 구단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2년 뒤 구리 구단을 이긴 이세돌 구단까지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들의 모습이 이곳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속 깊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남팡창청의 또 다른 이름은 작은 만리장성이기도 합니다. 총 길이 190km로 비록 만리장성만큼 장대하지는 않지만 이곳은 명청시대 한족들의 중요한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원을 장악해온 한족과 그들이 오랑캐라 여겼던 수많은 소수민족들, 그 바탕엔 전 세계가 지구촌 이웃이 된 요즘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한족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이 아니라 이 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화 사상과 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상밖에 몰랐던 세상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뭐 통용되지만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만리장성이고 남방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과 변방을 갈라놓던 장성이 그 의미를 잃고 역사의 유물로 남은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방장성이 한족의 터전이라면 이번엔 미아족이 쌓은 오랜 터전 펑황구청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토강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인 미아족과 투자족이 4,000년을 살아온 곳.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펑황구청입니다. 토강이라는 이름은 뱀이 지나가듯 구불구불한 지류를 뜻하는 미아족의 언어에서 따왔다는데요. 고요한 강변에 빼곡히 들어선 전통 가옥들의 모습에 마음부터 편안해집니다. 과거 위아래 마을과 교류하던 나룻배는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짧은 유람에 나서 봅니다. 강변에 질비한 오래된 집들을 구경하노라니 세월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곳.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듯 이 중 상당수가 여행자 숙소나 카페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돌다리는 토강의 남북을 잇는 다리인데요. 지금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명소입니다. 관광과 상업화의 바람 속에 한창 과도기를 맞고 있는 펑황구청. 하지만 서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선사시대 이래로 어떤 민족이든 부락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물 가까이에 이렇게 부락을 형성하고 부족국가가 되고 그게 또 어떤 큰 제국을 만들고 했는데 특히 여기에 살던 민족이 묘족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 세력을 키워서 큰 아주 당시로서는 소수민족 치고는 큰 제국을 이뤘는데 결국 이 한족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게 민족으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좀 사라지는 운명에 처한 것 같습니다. 토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긴 성곽. 펑황구청의 안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성곽을 따라 아래 위 두 갈래로 나란히 이어진 길. 그 위를 거닐다 보면 성곽 도시로서의 면모가 한눈에 드러나 보이는데요.